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선택지를 한번 봐라. 자, 선택지에 보면 여기에 1번에 여기 있죠, 그지? off. 여기서 자릅니다. 2번도 off. 자, 전부 다 자르고 여기서 ways 다음에 roll. 이거를 잘라야 돼. 왜냐면 이 앞쪽 부분이 핵심이고 요 뒤에가 뭐겠노? 화제다. 됐지? 공통분모 찾아봐라. 관계. 그지? 아이들에 있어서 가족 관계. 또래 집단의 peer, 또래 집단에 대한 압박감의 부정적인 또래 집단의 압박감을 피하는 것. 아이들의 이 또래의 관계.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공통분모야. 그 다음 아이들의 사회적 친구에 관련된 기술, 사교적 어떤 친구 우정에 대한 기술을 연마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 또래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 유지하는 데의 협상에 대한 역할.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형광펜 칠한 것들 보면 전부 다 아이와 또래의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 아이가? 맞지?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이걸 통해서 이미 이 사람이 화제로 뭘 설정을 했구나. 어떤 관계나 또래 집단에 대한 어떤 관계, 아이하고의 관계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마지막을 보면 therefore는 결론 낼 때 쓰는 거 아이가? 아이들이 필요했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왜 필요했을까? 강화시키고 유지한다는 거야. 관계를. 그들 또래의 관계를 누구보다 그들의 siblings 하면 형제 자매야. 부모 또는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보다는 자신들의 또래하고의 어떤 관계 이걸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1번에 봐. 아이들에 있어서 가족 관계 이거 아니잖아 이거. 그 다음 아이들이 가지는 또래의 압박감 부정적인 거 이거 있나? 이거 없잖아. 그럼 아이들이 가지는 또래의 관계 이 또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핵심 뭐가? distinctive 하면 뚜렷한 특징들 이 말이겠지. 맞지? 그 나머지는 또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협상? 그 다음에 친구를 만드는 기술에 대한 도움? 그럼 요걸 잘 봐야 되지. 특징. 여기 보면 분명히 특징이라 했다. 이게 핵심이니까. 특징, 중요성, 그 다음 영향, 방법, 역할이란 뜻이야. 여기에 있는 이 형광펜은 핵심이야. 분명히 뚜렷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올라가 봐. 뭐라고 하느냐면 자 봐라. 우리의 관계야. 친구들에서의 관계가 좀 다릅니다. 다르다. 이 다르다는 단어가 어디 있어? 부모나 형제 자매의 관계하고는 다르다 했잖아. 다르다가 3번에 있는 뭐 difference의 의미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이가 그지? 좀 뭔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그럼 봐라. 부모하고의 관계하고는 달리 특히 어른과 아이의 그 관계 이거하고는 달리 또래들이 가지는 관계의 기반은 동등함에 대한 정도를 갖고 있다. 참가자들 사이에. 자, 요게 첫 번째 특징이야. 부모하고 자녀는 상하관계 아이가 그지? 어른하고도 상하관계지. 근데 친구하고 관계는 뭐지? 동등한 관계잖아. 이것이 더 많은 협상을 하게 한다. 관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애들하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 협상을 많이 하지. 왜? 동등하니까.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잖아. 그지? 누구는 왼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놈 있을까 아이가? 그럼 대화를 해서 협상을 한다고? 또한 가족하고 관계와 달리 자 선택을 하거나 고를 수가 없어. 근데 또래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쉽게 형성이 돼. 그리고 또 쉽게 헤어져. 부모 관계는 뛸래야 뛸 수 없잖아. 하지만 친구들은 야 오늘 니하고 내가 친구 할까? 했지?
쉐키니 내하고 성격 안 맞네. 만나지 말자. 갈라 쓰기도 쉽다 이 말이잖아. 맞지? 자,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갇혀 있어.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항상 친구는 만약 우리가 뭔가를 말하거나 행동해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친구들은 언제든지 declare, 선언할 수 있어. 나는 네 친구가 이젠 더 이상 아니다라는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든지 존재한다 이가. 맞지? 이렇게 보면 결론,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결론, 부모하고의 관계와 또래하고의 관계에서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맞지? 그 차이점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3번에 보면 아이들이 가지는 또래의 관계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뚜렷한 어떤 특징들이 있다 이 말이야. 됐지?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몇 번으로 가야 된다? 3번으로 가야 됩니다. 3번으로. 됐나? 그 다음 2번은, 자 2번은 요것도 내려가 봐. 요것도 내려가 보면 어디서 잘리냐면 여기, 자 여기서 전부 다 잘라. 여기서. 자 됐지?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돼 있죠, 그지? 요렇게 됐어. 그 다음 뒤쪽으로 가보면 요 뒤에가 화제인데, 자 공통분모 찾아봐라. 문화적인 boundary 하면 경계다. 그 다음에 세계 문학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는 방법, 번역과 세계 문학 사이에서의 상호관계,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가 동시대의 문학, 그 문화에 있어서의 세계화에 대한 영향, 그 다음 문학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려는 컨디션이 뭐다? 상태, 조건, 뭐 이런 뜻이겠지. 됐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올라가면 위에 뭐라고 하는가 봐봐. 여기 제일 먼저 보면 밑에를 한번 봐봐. 앞에 뭐라 했어? 자, 왜냐하면 동시대 음악이나 TV나 다른 매체, 이 매체들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들의 작품에서, 그것도 공식적이든 또는 주제별이든 이와 같은 것은 한 영향이 된다. 그 영향에 과거의 많은 작가들이, 이때 past는 과거 아이가, 그지? 과거의 많은 작가들이 not have access야. 자, 한 번도 접근해 보지 못했던 그런 영향력이 현대에 있어서의 음악이나 TV나 다른 매체들은 충분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겠지. 맞지? 자, 위에도 뭐라는 거 보면 여기서 contemporary가 동시대의 문학에 대한 얘기야. 그 문학에 있어서 not just 동그라미 해놓고 but also 동그라미. 원래는 not only를 많이 쓰지, 그지? 근데 just도 괜찮다. 동시대 문학이 가지는 신선함과, 즉 이게 바로 다르게 만드는 특징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또 맥락이라는 것이 있어. 이 맥락 속에서 글이 쓰여지고 receive, 인식되는데, 이것은 결국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줍니다. 과거 문학을 뛰어넘는 흥미로운 부분을 줄 수 있다는 것. 즉 A와 B를 통해 합쳐보면 동시대에 대한 문학, 그 문학이 가지는 특징이 신선함이야. 그리고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흥미를 준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세계화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대가 돼. 훨씬 더 공유되어 있는 동시대의 문학, 이 문학에 대한 어떤 참고 부분을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어. 역사나 미디어나 문화적인 아이콘,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또 쉽게 주장이 됩니다. 작가들이야. 바로 캐나다의 더글라스 커플이냐, 일본의 마루키, 미라카미라는 이런 작가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서로 가진다는 거야. 그것도 문학적인 전통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대로,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 사람대로의 어떤 특징을 가졌는데 이제는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맞지?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둘 다의 공통 부모가 더 많아졌다는 거야. 그럼 이 글은 결국 밑으로 내려가면, 자, 문화적인 어떤 동시대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세계화가 그만큼 많은 뭘 줬다? 영향을 줬다, 이 말이겠지. 답은 4번으로 가야 됩니다. 5번 아닙니다. 자, 보면 동시대 문학, 맞지? 동시대 문학에서의 세계화가 미치는 뭐 영향.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